10년 전 바다에 버렸던 플라스틱이 해류를 타고 돌고 돌아 우리 저녁 밥상 위에 오른다면 어떨까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도 모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탄생한 플라스틱이 이제는 지구를 오염시키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플라스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오동엽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세계 자연기금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 4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는 한 9%만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예. 나머지는 어디론가 방치되거나 매립되고 일부는 소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라스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풍화작용에 의해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서 우리 인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한 5g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한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크기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력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인데 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 탓에 2025년이 되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 중에 아주 극소수의 아주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대부분이 소각되는 상황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플라스틱 문제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플라스틱의 양을 당장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만한 것이 없지만 예. 이런 처리 방식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플라스틱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첨가된 물질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예. 과자 봉지를 보면 은박이 있죠. 네. 뒷면에 거울처럼 비치는데 이게 소각이 되면 유해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과 그 기존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있는데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재활용이 어려워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심하게 묻은 식품 포장재라든지 일회용 재활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생분해 플라스틱이 이걸 보완함으로써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이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생분해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게 그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썩는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화학 구조를 일부러 만들어준 것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과를 던져 놓으면 미생물에 의해 부패되어 없어지는데요. 미생물이 자신을 번식하고 영양분으로 쓰기 위해서 효소를 분비해 녹여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을 먹기 좋게 특수하게 처리하게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플라스틱은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되어 일부 상품화된 바 있지만 기적 강도가 낮아 쉽게 찢어집니다. 저희 바이오화학연구센터에서는 일반 생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과 유사한 강도를 갖는 질긴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이 소재를 기반으로 생분해 마스크나 화장품용 생분해 스크럽 제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두 용도는 재활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분해 소재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실제로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자연에서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한다고 하던데 박사님께서도 들어보셨나요? 네,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려면 58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야 되고 미생물을 없으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근거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정한 생분해 시험 조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ISO가 정한 시험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맞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58도씨에서 유지되는 환경에서 90% 이상 6개월 안에 분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유럽 생분해 평가 공인기관인 OWS의 분석을 맡긴 결과 45일 만에 95% 이상 분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 대조군인 천연 셀룰로스 소재와 동일한 시간에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요약하자면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생분해 플라스틱 무용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고 계신데요. 네. ISO가 그렇게 정한 것은 시험 시간을 아끼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연구자가 몇 달씩 플라스틱 분해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 시험 분석을 이 온도에서 한다고 해서 생분해를 플라스틱이 꼭 58도씨에서 가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생물은 동물의 분변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스스로 58도씨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열이 나듯이 미생물 분해 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자가 발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자가 발열을 통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 쓰레기 등과 혼합하면 외부의 가열 없이 분해가 6개월 이내에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 연구팀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미생물이 풍부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게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낙농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퇴비를 만드는 이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로 퇴비로 만드는 기기들이 요즘 과정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박사님께서는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네, 비분해 플라스틱, 즉 석유화학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비분해 플라스틱을 녹여 먹는 미생물은 자연에 희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생물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 온 상태인데요. 저희 연구팀은 플라스틱의 표면적을 높여 자연에 있던 미생물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미생물을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한 번 탐색하는데 수개월에서 몇 년 걸리던 것을 3일에 한 번 정도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팀이 개발한 또 다른 발명은 생분해 마스크 필터입니다. 마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터인데요. 다른 부분은 면재질로 만들 수 있지만 필터는 현재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분해되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연구팀은 기존의 필터를 만드는 기술에 키토산을 코팅하였습니다. 키토산이 가지는 정전기적 인력이 수분에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명한 필터는 생분해될 뿐만 아니라 필터 성능이 쉽게 저해되지 않고 더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키토산은 정말 많이 들어본 건데 이걸로 네. 마스크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네.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다른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생분해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긴 합니다. 하지만 분해가 느려 첨가 물질이 미세먼지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퇴비와 같은 자원화가 되면 이것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이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로 토양 내에 유기물 함량이 늘어납니다. 네. 바이오 플라스틱의 모든 것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몸을 구성하여 토양에 유용한 물질로 남습니다. 네. 최근에 체내에 유용한 미생물을 양을 늘려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토양도 미생물이 많이 생장해야 식물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플라스틱의 오염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인식 개선과 또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화학연구원 오동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